수의사를 조심하세요. 안녕하세요, 반려동물 가족 여러분, 블랙입니다. 오늘은 동물병원 리뷰와 명예훼손 고소에 대하여 이야기해보겠습니다. 동물병원에서 안 좋은 서비스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의료사고를 당할 수도 있는데요. 이때 피해자는 어찌할 줄 몰라 매우 당황하게 됩니다. 반려동물의 건강 상태가 악화되어 나오거나 심지어 사망에 이르는 등 충격적인 상황을 겪게 되면 누구라도 분노와 슬픔에 쌓여 평정심을 잃을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해요. 이때 당장 쉽게 생각나는 것은 네이버 등 리뷰나 블로그, 카페, 인스타 등 SNS에 게시물을 작성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휘몰아치는 감정만으로 치밀한 계산 없이 게시물을 작성하는 것에는 법적으로 큰 위험이 따를 수 있습니다. 수의사에게 고소당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리뷰나 게시물을 작성할 때 주의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지, 게시물은 어떻게 쓰는 것이 덜 위험할지 알아볼게요. Chapter 1. 네, 경찰서라고요? 안 좋은 리뷰나 게시물을 작성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한 2달 후 경찰서에서 전화가 올 수 있어요. 수의사로부터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했다고 말이죠. 상황에 따라서는 영업방해나 모욕 등의 죄명도 추가될 수 있고요. 일단 사건이 정식 접수되면, 즉 입건이 되면 무조건 경찰서에 피고소인 조사를 받으러 가야 하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매우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사안에 따라 수사관에게 한 2시간 또는 그 이상 조사를 받을 수도 있고요. 만약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벌금형에 처해져 전과 기록이 남을 수도 있어서 정말 조심하셔야 합니다. Chapter 2. 명예훼손의 죄란? 일단 허위사실 명예훼손은 논외로 할게요. 대부분 없는 사실을 지어내서 리뷰를 쓰시지는 않으니까요. 우리나라에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의 죄가 있습니다. 피해당한 사실을 써도 죄가 될 수 있다는 뜻이에요. 형법 제307조 명예훼손 제1항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10조 위법성의 조각 제307조 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데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정보통신망법상의 명예훼손죄도 따로 있는데 설명란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간단히 말해 명예훼손 성립 요건은 크게 봐서 공연성, 특정성, 비방성 3가지입니다. 이 3가지가 모두 충족되어야 죄가 성립합니다. 단 오로지 공익 목적임을 인정받는 경우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어요. 말이 좀 어려울 수 있는데요. 위법하지 않게 되어 죄가 안 된다는 뜻입니다. 참고로 명예훼손 고소는 무고죄로 인정되기 쉽지 않은데요. 고소를 당하면 억울한 마음에 무고죄로 맞고소를 하면 어떨까 싶으시겠지만 엄연히 게시물을 작성한 사실이 있기 때문에 무고죄는 성립하기가 매우 어려울 거예요. 따라서 애초에 고소를 안 당하는 게 답이겠죠. 그러니 오로지 공익 목적인 게시물을 작성하든지 아니면 특정성, 비방성 중 적어도 하나 이상 없도록 리뷰를 써야 하겠습니다. 그런데 명예, 공익성 등의 개념이 추상적이기 때문에 명예훼손죄의 성립에 대한 판단은 매우 어렵습니다. 일반인은 물론이고 사례를 들어서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더라도 확답을 얻지 못할 수 있어요. 결론적으로 게시물을 쓰는 것은 본인의 선택이며 이는 고소당할 가능성을 어느 정도 감수하는 것임을 아셔야 합니다. 따라서 꼭 리뷰를 써야겠다면 만약 고소를 당하더라도 무혐의가 나올 가능성을 최대한 높이는 것이 관건이겠죠. Chapter 3. 어떻게 해야 명예훼손이 안 될까? 이제 6가지 리뷰 예시를 통해 명예훼손 성립 여부에 대해 생각해볼게요. 우선 인터넷상 게시물 작성 시 공연성은 무조건 만족됩니다. 특정성과 비방성이 문제예요. 첫 번째, 특정성과 비방성이 모두 있다면 명예훼손이 성립할 가능성이 아주 높다고 봅니다. 예시 서울 블랙동물병원에서 멍청하고 파렴치한 수의사의 중성화 수술 후 반려동물이 무지개 다리를 건넜습니다. 두 번째, 특정성과 비방성이 있되 공익 목적을 가미한다면 오로지 공익 목적만은 아니기에 명예훼손이 성립할 여지가 있다고 봅니다. 예시 서울 블랙동물병원에서 멍청하고 파렴치한 수의사의 중성화 수술 후 반려동물이 무지개 다리를 건넜습니다. 다른 분들은 같은 피해 입지 마시라고 공익 목적에서 글 씁니다. 세 번째, 특정성은 있지만 비방성이 애매하다면 가정형, 의문형 문장 등으로 개인적 의견을 제시한다면 비방의 정도만큼 애매하다고 봅니다. 예시 서울 블랙동물병원에서 중성화 수술 후 반려동물이 무지개 다리를 건넜습니다. 중성화 같은 기본적인 수술도 실패하는 수의사에게 반려동물을 믿고 맡길 수 있을까요? 매우 걱정된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네 번째, 특정성은 있지만 비방성이 없이 팩트만 간단히 쓴다면 오로지 공익 목적만은 아니지만 비방성이 전혀 없다면 비교적 안전하다고 봅니다. 예시 서울 블랙동물병원에서 중성화 수술 후 반려동물이 무지개 다리를 건넜습니다. 다섯 번째, 특정성이 아예 없다면 병원이나 수의사를 특정할 만한 어떠한 단서조차 없이 쓴다면 어떤 내용을 쓰든 명예훼손이 될 수가 없다고 봅니다. 예시 서울의 어떤 동물병원에서 블라블라. 여섯 번째, 특정성은 있으나 오로지 공익 목적이라면 이런 글을 쓰기는 쉽지 않겠지만 비교적 안전하다고 봅니다. 예시 공익을 위해 서울 블랙동물병원은 비추합니다. 주의하셔서 반려동물의 생명과 건강을 지켜내시길 권합니다. 정리하면 비록 동물병원에 대한 특정성이 있더라도 리뷰나 게시물이 공익 목적임을 명시하고 상대방의 사회적 평가를 절하하는 비방 없이 객관적이고 진실한 사실에 기반하여 작성한다면 명예훼손이 성립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지나치게 모욕적인 표현이나 욕설도 삼가시고요. 여기서 실전 팁을 하나 더 드리자면 수의사를 돌팔이라고 표현하는 경우에 따라 명예훼손까지는 아니더라도 모욕으로 인정될 수 있어서 이 표현은 주의해야 해요. 자, 이제 다음으로 해당 리뷰를 어디에 작성했는가도 중요합니다. 다음 판례를 꼭 확인해보세요. 대법원 2012도 10392 판결 발췌.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란 가해의 의사나 목적을 필요로 하는 것으로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는 해당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해당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재반 사정을 고려함과 동시에 그 표현으로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즉 비방할 목적을 판단함에 있어 리뷰를 읽는 사람들의 범위가 하나의 고려 요소임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동물병원 리뷰를 쓸 때는 정식적으로 리뷰를 게시하는 공간이나 반려동물 커뮤니티 등에 한정하여 작성하는 것이 좋겠죠. Chapter 4. 가처분 신청이라 급쇼? 수의사가 경찰서에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는 것과 별개로 때로는 수의사로부터 게시물 삭제 및 게시 금지 가처분 신청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말이 좀 길고 어렵죠? 이는 동물병원이 해당 게시물을 삭제해달라고 또한 앞으로 유사한 게시물을 게시하지도 못하게 해달라고 법원에 신청하는 것입니다. 이때 수의사는 가처분 신청서에 예를 들어 손해배상 보전 금액을 몇 천만 원씩 기재하여 여러분을 겁주려 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가처분이 인용된다면 여러분에게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다시 걸어 그 금액을 청구하려는 사전 작업이기도 하고요. 이 경우 민사소송과 거의 동일한 절차를 밟아 싸워야 합니다. 가처분 신청에 대해서는 다른 영상에서 더 자세히 다뤄보도록 할게요. 자자, 핵심은 안 좋은 리뷰나 게시물 작성 시 고소당할 수 있으므로 절대 감정적으로 마구 쓰지 말자는 것입니다. 굳이 써야 한다면 고소 가능성을 충분히 예견해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좋아요, 댓글, 구독, 땡큐 베리머치. 변호사 아닌 개인 의견입니다. 자문 환영.